시민들 몰려든 대림시장, 박지현 인기에 깜짝. 중국 진출 가능이라는 물음표가 어느새 느낌표로 바뀌어 달그락거리며 골목을 메운다. 초복의 열기가 아직 가시지 않은 오후, 대림의 전통시장은 평소보다 더 뜨거웠다. 노릇노릇 부침개가 철판 위에서 숨쉬듯 들썩이고 다홍빛 고추가 산처럼 쌓인 좌판 사이로 파도처럼 인파가 밀려들었다. 그런데 그 소용돌이의 한가운데에 박지현이 있었다. 방송에서 늘 보아오던 그 유쾌한 눈웃음, 그리고 무대 위에서 폭발하는 성량으로 익숙한 트로스타가 오늘은 장바구니를 들고 시장을 누볐다. 이유는 단 하나, 본격 보양 레시피 공개를 앞두고 재료를 직접 골라 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그가 발을 내디딘 순간부터 시장은 레시피 이상의 스토리를 얻었다. 한 장의 사진보다 선명하고 한 편의 드라마보다 빠르게 박지현의 발걸음을 따라 대림의 골목은 살아 움직였고 사람들은 웅성거림이 아닌 환호로 그를 맞았다. 마라를 고추장처럼 쓰는 세대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마치 오래전부터 이곳을 드나들던 단골처럼 능숙하게 좌판을 훑었다. 라조장을 집어들 때는 숙련된 요리사가 칼을 고르는 듯 눈빛이 반짝였고 붉은 대추 한 줌을 손바닥 위로 쏟아 올렸다 내리는 사이 팽팽한 긴장감이 조용히 가라앉았다. 그런데 진짜 이야기는 그 다음에 벌어졌다. 중국 식료품점에 들어선 박지현이 번역기 따위는 애초에 필요 없다는 듯 사장님과 술술 대화를 이어간 것이다. 어릴 적 부모님을 따라 중국에서 보낸 인연, 그 시절 웅변대회를 휩쓸었을 법한 굵고 또렷한 발음이 계산대 앞을 가볍게 타고 넘어갔다. 발음의 고저장단이 우아하게 오르내리자 가게 안의 공기는 살짝 달라졌다. 한 걸음 물러서 지켜보던 손님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고 시익 웃었고 사장님은 반가움에 손사래를 치며 더 빠른 속도로 답했다. 한국 예능 속 퍼미려 페이스가 눈앞에서 중국어로 농담을 던지자 그 순간 이곳은 서울 대림이면서 동시에 상하이의 골목, 충칭의 시장, 베이징의 오래된 상점이 되었다. 카메라가 돌지 않아도 장면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그에게 중국어는 외국어가 아니라 삶의 한 구석처럼 붙어있는 질감이었다. 그래서였을까? 마라는 내겐 고추장 같은 존재라고 말하던 그의 한마디가 과장이 아니라는 사실이 단지 취향의 호언이 아니라 몸에 밴 생활감이라는 사실이 그날의 대화를 통해 증명됐다. 대림시장 사장님은 웃으며 신상품을 권했고 박지현은 장난기 어린 표정으로 가격을 물으며 슬쩍 깎는 흉내를 냈다. 그러자 주변에서 킥킥 웃음이 터졌다. 단지 물건을 고르는 장면이었는데 보는 이들은 묘하게 설렜다. 한국의 스타가 중국어로 소통하는 장면은 다른 모든 계산과 해석을 뛰어넘어 현장에서 즉시 감정의 합의를 만들어냈다. 마침 길 건너 튀김집에서 기름이 보글보글 소리를 높이자 박지현은 손사래를 치듯 웃고선 다시 장바구니 속을 정리했다. 라조장, 대추, 마라의 향신료, 중국식 음료 몇 병, 그리고 어딘가 비밀스러운 갈색 액체의 빈자리. 그가 나중에 킥이에요 라고 말할 그 무언가의 공간이었다. 문턱을 나서는 순간 마치 시간에 맞춰 대기하던 듯 사람들이 골목 입구에서 우르르 끌어올랐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올렸고 누군가는 아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조심스레 다가왔다. 사인을 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그저 가만히 서서 그를 바라보며 웃었다. 박지현이 고개를 끄덕이고 손을 흔들 때마다 환호가 작은 물결처럼 일렁였다. 이건 짧은 팬미팅이자 느슨한 퍼레이드였고 동시에 지역과 스타가 서로를 확인하는 의식 같았다. 사람들은 속삭였다. 저 사람이 바로 그 맛박 삼계탕을 만든다는 가수래. 마라탕 1세대라며 중국에서 방과 후마다 마라를 먹었다던 그 사람. 그렇다면 오늘 이 골목에서 우연히 목격한 이 장면이 한국과 중국의 식탁을 잇는 첫 줄기일지도 모른다는 기대가 자연스럽게 퍼져나갔다. 어쩌면 이날의 풍경 속에서 질문 하나가 탄생했다. 중국 진출 가능? 그 물음은 장난처럼 가벼웠지만 바람처럼 집요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언어의 벽을 통과했고 맛의 언어로 돌파구를 열어젖히고 있었기 때문이다. 집으로 돌아온 박지현은 닭을 능숙하게 손질한 뒤 큰 냄비를 걸었다. 카메라 앞에서 보여주기 위한 제스처가 아닌 몸이 기억하는 순서로 척척 손이 움직였다. 얼얼한 마라소스가 냄비에 들어가자 공기에 스멀스멀 마라의 향이 스며들었다. 코끝이 찡해지는 산초의 저릿함, 혀끝을 깨무는 화자오의 기세, 라조장의 매콤하고도 깊은 기름향이 겹겹이 포개졌다. 그리고 비로소 갈색 액체가 등장했다. 그가 킥이라고 부른 그것, 바로 쌍화탕이었다. 한약방합 유리문에 아침마다 매달리는 알록달록한 포스터처럼 친숙하면서도 삼계탕에 넣겠다는 발상이 놀라움을 유발하는 그 존재. 달큰한 기운으로 국물의 깊이를 단숨에 끌어올리는 비밀 병기였다. 쌍화탕이 냄비에 스며든 뒤 국물은 색부터 달라졌다.
맑은 육수가 단숨에 농밀한 갈색으로 눌어붙으며 빛을 가졌다. 국자를 한 번 저을 때마다 표면에서 금빛 기름막이 얇게 번지고 끓는 소리에 박자가 생겼다. 라조장이 뚝뚝 떨어지는 순간은 작은 폭죽처럼 통통 소리를 내며 보글거렸고 대추가 하나둘 건너뛰듯 솟구쳤다 가라앉았다. 그 순간 박지현은 환하게 웃었다. 마치 오래전 중국 하교길의 골목에서 친구들과 마라를 나눠 먹던 소년의 얼굴이 겹쳐진 듯했다. 방송에서는 편집점이 필요하지만 요리에는 편집이 없다. 끓는 시간 그대로가 이야기였고 땀방울 그대로가 리듬이었다. 국물이 절정으로 오르자 그는 닭다리를 집어들었다. 매콤함과 뜨거움이 동시에 밀려오는 길목을 씩 웃으며 통과하더니 이내 감탄사가 절로 터졌다. 표정은 과장되지 않았지만 감정은 풍성했고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설명은 충분했다. 이런 순간을 보고 사람들은 확신한다. 그가 만든 건 삼계탕이지만 그가 전한 건 문화의 연결이라는 사실을. 마라의 활기찬 매운맛, 한방의 묵직한 달큰함, 한국 3개의 뜨거운 영혼이 한 냄비에서 합주하자 어떤 질문은 더 이상 질문이 아니게 된다. 중국 진출 가능? 이미 답은 국물 속에서 끓고 있는 중이었다. 전현무의 중국어 실력을 언급하며 멋쩍게 웃던 장면도 이 서사의 일부다. 예능의 장점은 비교가 웃음을 낳는다는 사실이고 그 웃음은 곧 친근감이 된다. 박나래가 툭 던진 제안, 전현무와의 중국어 대화는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그 웃음은 대림시장으로 이어졌다. 방송과 현실이 원을 그리듯 연결되자 사람들은 한층 더 자연스레 그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춤추듯 끓는 냄비의 수증기가 천장에 닿아 퍼지는 동안 댓글창에는 이미 수많은 응원이 달렸다. 다음엔 중국식 재료로 김치찌개를 해달라. 마라 불족발은 어떤가? 중국 현지에서 라이브 쿠킹 버스킹을 하면 대박날 것 같다. 상상은 제안이 되고 제안은 계획이 되고 계획은 어느 날 갑자기 현실이 된다. 대림시장 앞에서의 짧은 군중은 바로 그런 현실의 예고편이었다. 상인을 비롯한 시민들의 호기심과 환대, 아이들의 깔깔대는 웃음,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많이 먹으라고 등 떠미는 인사말까지 이 모든 것이 한 가수의 다음 무대를 향해 발을 밀어주는 바람이 되었다.